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늘어난 수명만큼 행복한 삶이 연장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양한 질병을 안고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는 노인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는지가 향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행복한 유병 장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65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병 장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노후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병장수 시대 낱말 같지 않죠? 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저분도 저런 약을 드시나? 당뇨가 안 생길 것 같은 몸매인데 혈압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여지없이 그런 약을 드시게 되는 게 결국은 노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잘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세포는 이제 너무 친숙해졌죠? 암하고 같이 평생을 사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유병장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유병자 보험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유병자들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럴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졌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65세 인구 중에 90%에 달하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90살, 100살까지 이럴 일 없다. 이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렸으면 암 걸린 사람은요, 암이 제일 무서운 거고, 여기에 신경통이 있는 사람이면 암보다 신경통이 더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가장 고난인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우선 통계 자료에는 남자분은 14년, 여자분은 19년이 유병 기간이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85세, 79세 이럴 때 이 정도의 기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70살부터 시작을 해도 한 50년. 80살부터 시작을 해도 40년 정도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의 은퇴 생활, 내가 여태까지 경제활동을 했었던 40년보다 어쩌면 더 긴 기간을 유병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가 왔고요.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3, 2, 5 유병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을 선택하시는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3개월 이내에 어떤 검사가 새로운 검사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느 분이든지 심지어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한 이런 조건이죠. 그리고 2년 이내 수술 입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분들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공교롭게도 1년 반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난 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또 2년 바로 직전에 경미한 질병으로
뭐 치질 수술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떡하지? 그럼 아예 논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조건은 5년 이내에 암만 아니셔면 됩니다. 그러면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 암처럼 아주 가볍게 요즘 발병률도 높아지고 치료가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것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조건을 볼까요?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완화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병자도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고 해서요. 내가 7년 전, 8년 전에 한번 암에 걸렸고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을 지금 선택을 하실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생활비를 주는 이런 암보험을 예전에 암보험 암 한번 걸렸던 사람이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가벼운 상해나 질병으로 아주 중증으로 수술하시면 안 되겠죠. 누구나 있어서 흔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딱 2년 안에 걸려 있어요. 이러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 조건에 벌써부터 내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계속 보험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번째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점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증 질병이나 상해만 요것만 딱 뽑아서 나는 이미 유병자 보험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진단비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거를 뭐 해약하고 새로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요런 것만 뽑아서 할 수 있나?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유병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계속 받는, 암 한번 걸렸을 때 생활비를 계속 받는 이런 담보가 없는 분들, 없는 상태로 유병자 보험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보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질병 사망이라는 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데 이런 거 좀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저렴하게도 유병자를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 그거 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대 수술비라는 게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 나중에 지나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로도 수술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술,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수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내가 담보를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유병자 보험인데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느 회사가 가능한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나한테 유리한 것만 고르는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대 수술이요.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이거 다 이제 타이핑을 했는데 이게 다 저하고 관련된 나도 나이가 먹으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럼 보시면 굉장히 큰 거는 A그룹에는 잘 아는 당뇨, 심장, 뇌 뭐 이렇게 갑상선, 위,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들이 32대 A그룹에 속해져 있고요. B그룹에는 대표적인 것만 읽어드려 볼게요. 백내장, 이거 잘못했네요.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중이외 진주종, 그 다음에 호흡기, 그 다음에 조직에 무슨 뭐 양성신생물, 암은 아니지만 무록 같은 거, 종양 같은 거 있는데 양성신생물, 그 다음에 관절염하고 생식기 질환의 수술 이런 것들은 중증 질환이 아니셔도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 이런 것들까지 유병자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제가 해봤고요. 기준은 유병자에 드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40에서 75세에 포함되신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거는 5년이나 10년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갱신 주기가 길게 예를 들어 70세이신 분이 20년 갱신을 하면 90세가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갱신 텀이 긴 거를 고르시는 이런 요령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기도 80세나 90세, 100세까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샘플을 한번 볼 건데요. 매월 받는 암 걸렸을 때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32대 수술하면 300만 원, 암 진단비는 기존에 암 유병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아주 작게 기본만 하고요. 나머지 상해에 된 거
요렇게 하면 수술비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생활비 요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전략으로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로는 굉장히 3만 원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을 하는데도 3만 원 정도로 충분히 하면 요거는 이제 최저보험료 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만 고르시면은 유병자들은 나한테 필요한 거 수술비하고 생활비 받는 거 요 정도만 고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남자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한데 3만 원에서 60세가 4만 2천 원, 75세 되시는 분들이 6만 2천 원 이 정도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생활비와 수술비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만 쏙쏙 모아서 유병자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얼마든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융상품이 넘쳐나고 앞으로 장수시대에 30년, 40년을 유병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고르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유병 장수 시대에 행복하게 노후에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 건데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십니까? 저희 남편분 실손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드렸거든요. 실손 보험을 아직 갖고 네.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45이요. 45이시고요. 네. 그럼 지금 보험이 한 건도 없으세요? 실손은 없고, 네. 지금 생명보험 쪽에만 있어서요. 예,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저희가 증권 내용을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것처럼 종신보험이 3건이 있으십니다. 네네네. 이렇게 종신보험에 치중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그냥, 권유로 많이 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네네. 저희 보험 4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해볼게요. 네. 2001년도에 가입하신 대한생명의 슈퍼드림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셨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2003년도에 교보생명에서 효보험 들으셨고요. 네네네. 또 2014년도에 미래에셋생명에서 2건의 보험을 드셨는데 여기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으시고 또 행복한 보장보험이 있으시네요. 그 행복한 보장은 예. 저희가
치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없앤 걸로 알고 이거는 치료됐어요. 네네네. 예. 2015년도에 하나생명에 또 변액통합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총 그러면 3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 둘, 셋. 4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드릴까요? 뭐 보험료가 비싸신가요? 그렇게 느끼세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도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큰 보험은 많이는 못 들겠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치료됐다는 보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보험료가 한 3만 원 돈으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실손 보험이 따로 없어서 그래서 그 보험은 없애고 다시 실손으로 들고자 해서 치료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셨어요.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신가요? 자녀가 좀 많거든요. 저희가. 3자녀 이상 되세요? 네네네. 예. 아직 학생이시겠죠? 네, 고등학생부터 지금 아직 3살 아이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서울도 많을 뿐더러. 그래서. 자녀 부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노후 준비도 좀 받고 싶다고 하셨던데, 그럼 보험료를 좀 줄이고 노후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자녀들이 많으니까. 노후도 준비를 해야죠. 예, 지금 유혜정 전문가께서 함께 내용을 들으셨고요. 아마 진단을 해 주실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5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이 지금 치료된 거 빼고는 4건 있으셨고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노후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유혜정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해드려야 될 거를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따로 많이는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증권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쪽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효되신 것까지 5가지 증권을 제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 이외에도 아마 또 있으시죠? 저희 쪽에 아마 증권을 몇 개를 더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완납된 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거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제외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험 갖고 계신 게 많아서 지금 보면 혹시 아까 자녀분 그 질문을 해드렸는데 자녀가 혹시 몇 명이세요? 저희는 4명이요. 4명이 계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빠 보험만 이 정도 나간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까지 책임을 진다 할 때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부부 2분이서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좀 마련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례지만 아빠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빠 직업이 공무원이세요. 군인이신 거죠? 아니, 군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 결정직 공무원이세요. 네네네. 지금 아마 상해보험 쪽에 이제 완납되신 거가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좀 치우치시고 종신보험에 좀 치우치신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험을 많이 가져가셔서 유지를 잘 해주시고 보장을 다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히 이제 고맙고 좋은 건데 내가 보험을 가져가면서 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게 되면 보험의 가치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대한생명의 슈퍼드림 종신보험은 완납이 되셨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옛날 보험이 보장면이나 보험료면이나 훨씬 더 고객한테는 유리하구나. 지금 이 납입 기간도 10년밖에 안 되셨고 이제 주계약 담보도 뭐 적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 든다고 하면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고 다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 다음에 한화생명의 교육비 받는 종신보험이 있어요. 네네. 금액 상품이기는 한데 이것도 만약에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셔서 유지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은 네네. 없는데 네. 이게 보험 대비별로 나중에 보장받으시는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 네. 네, 요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볼 거고요. 네. 밑에 보시면 교보생명의 효보험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 효보험은 왜 가입하신 건지는 제가 잘 아까 권유로 좀 하셨다고 한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이거는 보통 연세 드신 분들, 그 효도자금으로 나가는 걸로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네. 권유로 이제 같이 보험을 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네네. 이거를 지금, 이거는 보장이 나중에 조금 2년 후부터 네. 효도자금으로 좀 받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네네. 혹시 받고 계신가요? 네, 받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받지 않으시고 나중에 만기 때까지 유지를 하셨다고 하면 예정 이율로 좀 적립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네, 이게 조금 네네.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밑에 미래에셋 종신보험은 미래에셋 이 상해보험은 아마 실효를 하셨고, 네네. 미래에셋 종신보험은 네. 여기에도 이제 지금으로 가입을 하면 보장은 골고루 다 들어있기는 한데 일단은 네. 최근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위에 있는 이 슈퍼드림 종신보험하고 틀리게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이 되세요. 뇌출혈만 돼요? 네네. 네, 뇌출혈만 되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로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총 보장을 합해 놓으면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지만 네.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보시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슈퍼드림 종신보험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정리를 하실 땐 미련 없이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네. 아마 계속 유지를 해오신 게 아마 조금씩 내셨던 게 미련이 생겨서 유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버님께서 실손이 네. 없으시잖아요. 네네네. 실손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금액에서 또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 그 보험료 나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실손을 들게 되면 돈이 더 이제 많아지면 네, 부담이 그렇죠. 많이 되죠. 네. 그리고 40대 중반이시면 보험료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만 원 돈이 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나머지 네.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좀 작은 부분을 좀 줄이셔서 네. 새로 가입하시는 통합보험에 보장을 충분히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 보면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든 슈퍼드림 종신보험 이외에 나머지는 다 뇌출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뇌출혈을 손해보험에 있는 뇌혈관과 뇌졸중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와 네. 동시에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암 진단은 이렇게 여기에 제가 넣어드린 거는 암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에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보험료 유지하는 선에서 가져가신다고 하는 조건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린 거예요. 네. 암 2천, 그리고 나머지 2대 진단이 2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각 수술비, 암 1당, 입원 1당 그렇게 같이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정리하신 부분에서 그리고 아빠께서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에 치우치신 거 보니까 좀 네.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내가 3살이시나요? 네네네. 네. 3살이라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치우치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네네. 종신보험도 여유가 되시면 네. 좋은 보험이에요. 그거를 네. 어떻게 사망을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네.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정기보험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정기보험은 네. 막내가 이제 3살이잖아요. 네네. 아빠가 45세. 네. 네. 나중에 이제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65세나 70세 정도. 네. 네. 그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할 때
네. 만약에 지금 종신보험을 저희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부분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을 정기보험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네. 주계약이 2억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65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요즘에는 정기보험이 나중에 65세가 지나서 그때 소멸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만약에 환급을 원하시면 어느 정도 선에서 환급도 가능하시고 나중에 65세 돼서 그 다음에도 계속 종신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네. 그때도 정말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다 인수를 해주거든요. 그때 네. 이제 전환을 하셔서 종신보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아파서 네. 쓰러지기 직전이요? 어떤 의미세요? 너무 아파서 뭐 지금 일단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65세 될 때 뭐 사망을 하지 않으면 예. 보장을 못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갔다 오는 병력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해서 그럼 나 이거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받아주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일단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너무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인수를 해줘요. 네. 그 면에서는 매력 있는 거거든요. 네. 기존 이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처음에 가입을 할 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데 요거는 일단 아프기 전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네네. 아프더라도 사망시까지 다시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를 많이 줄이셔서 지금 네네. 생명보험에 지금 납부하고 계신 게 46만 원 정도 돼요. 네. 현재만 납부하고 계신 것만. 네네. 네.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10만 2천 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주계약 네. 2억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통합보험에 3대 진단금 2천만 원씩 넣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나 입원 일당 같은 것도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이 이제 14만 원 정도 되시는데 네. 나중에 지금 46만 원 정도에서 이제 24만 원 정도로 네.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보험은.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보장은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 훨씬 나아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유혜정 전문가님, 노후 준비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팁 하나만 주세요. 예. 지금 줄어든 부분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지금 공무원이시면 나중에 네.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죠. 네네네.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고 이제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네. 완납된 것 중에 연금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고 이제 개인 연금도 어느 정도는 들어놓으셨는데 네. 연금은 좀 많이 들어놓을수록 유리하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거나 아니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건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내가 네. 조금 여기에서 줄어든 보험에 대해서 추가로 연금을 좀 가입을 하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65세 지나고 이제 70세 되더라도 그때 이제 막내가 23살이잖아요. 네네. 아빠가 65세 때. 그러면 그때도 뭐 여유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렇게 독립도 시켜야 되고 그때 활용하신다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이제 여기에서 빠지는 보험을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목돈으로 네네. 나중에 노후자금 겸 나중에 독립자금까지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 듣는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 예. 이목조목 그래도 저희한테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컨설팅은 받아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많아도 내가 어떤 보험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받아볼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시나 봐요. 네네. 네, 혹시라도 추후에 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또 연락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170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해서 가입한 보험이 없었는데요. 당뇨가 있으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유병자 보험 가입도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지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좀 전에 김경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에 따라 제한이 조금 있어요. 40대
이후 그리고 75세 미만 이렇게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진단받으신 지 3개월은 지나셔야지 유병자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지금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 없이 단순히 당뇨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저기 당뇨 수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당뇨 플랜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 손해보험사에 그쪽으로 해서 일반 보험인데 대신 여기에 뭐 할증이라든가 담보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손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합병증이 더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세요. 가능하면 유병자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을 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할증되는 부분이 거기에 딱 필요한 부분만 또 할증이 되고 담보도 제한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낮고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손보험도 가능하시니까 준비하시면 더욱 더 좋죠. 지금 하나도 없으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뇨 진단 받아서 걱정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봐드렸고요. 783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있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8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와 저 모두 치아가 약해서 주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치아보험을 아기에게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지금 8살이라고 하면 아마 유치가 빠지고 성인 치아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쯤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먼저 가입을 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어린이들도 치과보험이나 그런 거는 다 통원비나 나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정액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치과보험은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문자를 한번 확인을 했을 때 먼저 부모님이 먼저 가입을 하시고 치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부모님이 하나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치과보험이, 치아보험이 있는지를 확인 먼저 해봐라 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아니, 제가 3가지 상품의 보험을 제가 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게 맞게 들어져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문의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만으로 47이요. 만으로 47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험 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보험 3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좀 확인해 볼게요. 2000년에 가입하셔서 지금 완납된 보험이 있으십니다.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이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2005년도에 동부화재에서 통합보험 가입하셨고, 또 2015년도에는 삼성화재에서 누구나 건강하게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네. 한 달 보험료가 한 30만 원 돈 되는 것 같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특별히 걱정되는 질병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약 드시거나 그런 거는요? 예, 그런 것도 현재는 없고요. 지금까지 뭐 수술했다거나 그런 경험도 없으신 거죠? 네. 예, 건강하시네요. 네. 저희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질문을 주실 거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만으로 47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보험은 3건 있으셨고요.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 가능한지도 저희 제작진께 여쭤봤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홍지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사전에 제가 듣기로는 저축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는. 근데 네. 지금 어떤 거를 좀 저축으로 알고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저축은 조금 보이지가 않아서. 예. 아, 네. 그래. 제가 누구나 건강하게가 저축성 연금인 줄 알고 가입을 한 상품이거든요. 혹시 이거 삼성화재 보험을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예. 네. 그럼 이거는 어느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듣고서
준비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게 그 지인이 갑자기 보험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딱히 뭐를 들기에는 뭐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해서 그냥 저축성으로 연금을 하나 들어야겠다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가입을 한 상품이거든요. 이거는요, 저축이라기보다는요, 보장성 보험에 좀 더 많이 가깝고요. 보장성 보험이세요. 네, 물론,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같은 것들은요, 납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쓴다든지, 원금 이상이 돼서 연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목돈 마련 재원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이라든가 저축 뭐 이럴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해요. 네. 삼성화재께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내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장성이 좀 더 큰데 보장성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질병 사망으로 80세까지 1억을 보장받으세요. 1억을 보장받으시면서 받으시는데 여기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진단, 그리고 또 중대한 수술 시에 2천만 원 선지급형이세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시고 80세 이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 제하고 8천만 원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거고요. 또 80세 이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상해 사망으로는 1억이 계속 100세까지 남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여기서 저축이라고 준비를 하실 때 말씀을 들으셨던 거는 적립금이 지금 6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율이 붙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보면은 20만 원 넘게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보면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너무 과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지금 삼성화재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차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한생명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4만 1,700원에 납입이 끝나셨어요. 이건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암 진단금 지금 3천만 원 되어 있으신데 갑상선 암이라던가 유방암이라던가 생식기 암이 전부 다 일반암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담보로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약간의 골절과 뭐 이렇게 약간의 상해 부분 입원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특정 질병 수술비 300 그리고 뭐 부인과 질환으로 또 수술하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준비가 잘 되신 거예요. 이건 준비가 잘 되셨고 납입도 끝나셨으니까 80세까지 보장을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갖고 계신 게 보니까 동부화재 프로미 컨버전스 보험 갖고 계신데 이거는 2005년에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가 107,200원에 납입 중이세요. 근데 이 보험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가입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진단자금이 암진단금이 1,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진단으로 다 나오고요. 또 여기에 아주 좋은 게 뇌졸중보다 더 좋은 담보 뇌질환에 대해서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있으세요.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뭐 협심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너무 좋은 담보가 지금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 또 7대 질병 수술비로 400만 원, 그리고서 암 수술비로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상해 의료비 또 1,000만 원 되어 있고 실손까지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근데 여기 또 좋은 게 상해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상해로 다치셔서 허리나 어깨나 뭐 이게 상해로 다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뭐 좀 부족하다 싶으셔서 한의원에 가서 약재를 만약에 드시잖아요. 그럼 그 약재비까지 모두 다 보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괜찮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 보험은 너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대한생명권하고 동부화재권은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보장을 잘 받고 80세까지 보장 받고요. 삼성화재는 지금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 연금이나 저축 이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으시니까 네. 정리를 하셔서 보장은 보장 따로, 연금은 저축은 저축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넣은 거를 무시하고라도 그냥 새롭게 가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입하셨던 거 보니까 삼성화재는 2015년도에 가입하셨어요. 그나마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시청자님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돈이 한 500이 넘게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긴 네. 한데 지금 보시면 보장 부분도 그렇게 보험료 대비 너무 좋지는 않거든요. 보험료 대비 그래요? 과하다라는 얘기예요. 보장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험료 대비 너무 과하니까 예. 만약에 보장 보험료를 따로 준비를 하시면 이거보다 네. 더 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그 나머지 금액으로 차라리 연금을 들어 놓으시는 게, 저축을 따로 들어 놓으신 게 더 나으세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손해 본 거를 다 충당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지금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쭉 받으실 수 있게 손해보험사에다가 통합보험으로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넣으시고요. 또 나이 드시면 상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네. 골절, 기부수 각각 5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150, 또 여기에다가 질병 수술비. 그래서 7대 질병 수술비가 아닌 지금 확장해서 34대 질병 수술비까지, 그래서 일상배상 책임까지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20년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아까 삼성화재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보다는 보장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더 낫고, 또 보험료는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쭉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한 8만 원 정도면 준비가 되실 것 같으세요. 보장성이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20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제하고 나머지 10만 2천 원 정도 남으시잖아요. 10만 원. 네. 그러면 그걸로 차라리 여유가 되신다면,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연금을 좀 준비를 하신다면, 노후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그 삼성화재 보험이 저축성 연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한 48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잘라내시는 게 향후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최종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고민 좀 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84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보시죠. 아버님이 올해 75세이십니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운전을 하시나 봐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유혜정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이 운전자 보험은 75세여서도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운전은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병자 보험에도 간편보험에 이 운전자 담보가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네, 75세까지는 이제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거기에 자동차 운전에 대한 담보를 추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그렇게 안 되신다고 하시면 그냥 따로 간편보험,
간편 설계로 해서 이제 운전자 담보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나중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75세이셔도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3350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말기 신부 전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제 보험증권에 고도 후유장애 5천만 원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홍지연 전문가님. 네, 예. 고도 후유장애는 80% 이상이 돼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투석하시면은 이건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으시고요. 네.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질병에 장애 합산이 돼요. 장애 합산이 돼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신데, 투석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력 저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력이 저하가 돼서 만약에 같이 청구를 하신다면 가능을 하시는데, 이것도 조건이 따라요. 뭐냐면, 교정 시력이 0.2 이하, 그리고 영구적인 시력 손실이 입증이 돼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한 5% 정도가 되거든요. 한쪽 눈에. 네. 예, 5% 정도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5%, 5% 포함해서 8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도 후유 장애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보장을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고도 후유장애 담보보다는 그냥 후유장애 담보가 더 좋은 거네요. 당연하죠. 예. 네. 처음 가입할 때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더 풀겠습니다. 272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유방에 석회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는데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암은 아니고 이거 가입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예. 이게 여자가 40대가 넘고 뭐 30대 넘고 40대 넘으면 유방에 석회도 생기고 자궁에 무록도 생기고 이제 자궁에 이제 근종도 생기고 신장에 무록도 생기고 조금씩 이상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고지를 하신다고 하면 부담보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정도 부담보 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부담보 기간이 있으면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전체를 보장을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거니까 처음에 고지하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하나 또 볼게요. 653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좀 길게 왔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지인이 제 보험을 보더니 뇌출혈 진단비밖에 없어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리면 진단금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7세에 고혈압 약까지 먹고 있는데요. 뇌졸중 담보를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지연 전문가님. 지금 지인분 말씀대로 뇌출혈 담보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뇌졸중, 뇌경색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하고 진단금을 받아가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지금 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65세도 넘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유병자 보험에는 예전에는 뇌졸중 담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네. 뇌출혈 담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 뇌졸중 담보도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몇 개 회사들이.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 조금 이렇게 문 두드려 보시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다. 예. 인생은 60세부터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좀 알아보십시오. 저희 지금 시각이 11시 4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니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9734님께서 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내용 함께 보고 계신 거고요. 유혜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할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린 자녀 특약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일리지나 아마 블랙박스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15,000km 안 타셨다고 하면 많게는 34%까지 이제 추가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이제 얼마 전부터 새로 나온 게 운전을 하실 때 위험하게 운전을 하지 않으시고 안전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주는 보험사가 있어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앱을 깔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기록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인을 적용을 해줘요. 네네.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렸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날 텐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